멘토님들 안녕하세요. 환경TV 크라켄 넵툰입니다. 하겐강. 강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사의 강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강사들의 강의 방식이야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러면 크라켄님이 생각하시는 그 다 비슷비슷한 거기서 거기인 강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그거야 뭐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이렇게 주어진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냥 판서하면서 그게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고 학교 선생님들부터 우리가 이제 뭐 일타예요라고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선생님들도 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같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수업을 통상의 강의식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이요? 네. 그럼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어요? 썩은물 수준의 이제 고로한 학원 강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강의식 수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강의식 수업 말고 뭐 과외식 또는 관리형 수업 방식도 있습니다. 과외식 관리형 수업이요? 이게 원래 없었던 수업 방식은 아닌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뭐 관리형 수업 방식이라 갖고 뭔가 혁신적인 게 새로 나온 것처럼 프리미엄을 붙여서 광고하는 그런 학원들도 왕왕 존재합니다. 관리형 강의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사실 뭐 모든 관리형 수업하는 학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요. 학년과 수준하고 관계없이 일단 반을 하나를 구성을 해요. 뭐 학년도 상관없고. 학년하고 수준이 관계없이 방을 짠다고요? 반을? 네, 그쵸.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그 관계없이 들어온 학생들을 다 앉혀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앞에 큰 책상에 같이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명 불러요. 자, 일로 와봐. 내가 오늘 여기 가르쳐 줄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알았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들어가. 그리고 다음 학생 나와. 그런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 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칠판에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형으로 수업할 필요가 없죠. 그냥 1대1 과외처럼 이렇게 그냥 수업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의 그룹 과외 같은 거네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룹 과외를 할 때도 얘들 일로 와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펼쳐놓고 설명을 다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룹 과외랑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이만한 칠판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룹 과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관리형 수업이 그룹 과외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냥 1대1 과외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뭐 그룹 과외보다는 1대1 과외랑 더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선생님이 비례 시간이 생기거든요. 애들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시간을 메꿔서 다른 학생을 불러서 지도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다 1대1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 반에 같은 학년이거나 뭐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쉽지 않겠네요? 뭐 상대적으로는 소수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많게는 막 8명씩 한 반을 구성을 하는 경우들도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업 시간이 길어요. 우리 학원은 한 번 오면 애들이 4시간씩 수업하고 가요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4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해도 막상 이렇게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8시간, 그 4시간 동안 그 수업을 선생님한테 다 들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겠네요. 8명을 1대1 과외로 하는 거 사실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잡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리형 수업이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은 초기에 학원을 이제 만약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같은 학년에 같은 수준인 애들이 모여주면 베스트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준별로 수업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학원 규모가 작으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 학원 규모에 따라서는 아예 학년별로 반을 짜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에 학생을 좀 구성하기 전에 인원들을 모을 때까지는 즉 학년별로 끊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인원이 모이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단축적으로 아이들을 일단 모인 애들 기준으로 다 모아서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잠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럼 관리형 수업이 이 강의식 수업으로 가기에 뭐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강의식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페셔널하는 의식도 크고 네, 그리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강사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예 관리형으로 수업을 해요. 그 대신 수업 시간도 길고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 1대1 방식으로 수업을 해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강점으로 아예 그렇게 수업하는 학원들도 있는 거죠. 대학생이나 신입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형 수업을 바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도 쓸 수 있고 신입 강사도 그냥 앞에서 문제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강사 수업도 상대적으로 많이 용이한 거죠. 그러면 학원의 수업은 강의식 수업과 관리형 수업만 이렇게 있는 거네요? 자동차도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고 네. 전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또 있지 않나요? 뭐 하이브리드도 있죠? 맞아요. 학원 강의도 하이브리드식 수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강의식과 관리형을 이렇게 섞은 건가요? 네. 요즘은 사실은 이제 그 컴퓨터 장비 같은 것도 시설 되게 잘 돼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이 오면 전산실 같은 걸 꾸며놓고 네. 학생들을 거기 앉혀서 강의를 듣게 합니다. 온라인으로. 오. 네. 보통 이제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네. 그런 형태의 그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을 쓰고 강의는 여기서 다 수업을 듣게 하고 질문은 앞에 또 책상을 펼쳐놓은 선생님에게 가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 수업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듣거나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또 그 하이브리드 수업이 최고인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져갔다라는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강점은 사실은 둘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뭔가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랬어요. 역시 학원 수업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넵튠 선생님과 함께 강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